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선생님, 오늘의 주제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지난번 방송과 이어서 귀 질환인데 가장 흔한 질환이에요. 네. 이명. 이명. 예, 귀에 울릴 명자, 네네네. 울린다. 예, 그래서 의외로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앓고 있고요. 심한 사람들은 이 귀 소리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라고 자살까지. 하는, 네, 그런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커질 때는 고통스러운 병인데 이 이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명이 어떤 건가요, 선생님? 예, 이명은 뭐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귀에서 뭐 삑 소리가 나니까 네. 또 어떤 경우는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반복적인 계속 그 고음 가운데서 기계음 같은 데서 네네. 이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갔는데도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착각하는 경우도 있게 되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 헤드셋 끼고 그다음에 음악을 계속하는 사람들 네. 그 이제 전자미나 비트 같은 음악들이 이제 계속 들려오는데 벗었는데도 계속 그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명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중간에 우리가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힘들 때 이렇게 삐 같은 소리가 울렸다가 사라지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세요? 네, 제가 방송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약간 이명이 뭔지 몰라요. 네, 잘 몰라요. 굉장히 이제 해피하시고 건강하신 거예요. 복 받은 귀. 네. 아니 뭐 보기에도 건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은 전 인구의 한 15% 정도가 경험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15%의 이명 환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8%는 일상생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나 이명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소리에 신경 쓰여서 머리가 아파. 그리고 우리 이 방송국에 계시는 모 이사님은 귀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껌딱지처럼 붙어서 살고 있어. 너무 괴로우시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굉장히 괴롭습니다. 되게 다양한 소리가 네, 나나 네, 네. 우리 이제 매미 이야기를 지난번에 하셨는데 여름에 매미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렸는데 그 똑같은 매미 소리가 계속 귀에서 나고 있는 경우 굉장히 괴롭겠죠. 그런 소리부터 시작해서 저음 또는 뭐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또는 뭐 파도 소리 같은 거 되게 다양한 소리가 나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힘든 게 복합 이명이에요. 소리가 이런저런. 굉장히 다양하게 엉켜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이명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니까 예, 이제 누가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명 소리가 다양한데 네. 이분이 약간 복합적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미싱, 귀뚜라미, 기계 네. 소리 같은 게 나고 네, 네. 또 늦은 밤에는 손톱으로 칠판 긁는 소리, 이거 제일 싫잖아요. 이게 난대요. 소름 돋네요. 그래서 이제 깜짝깜짝 놀라서 깨는데 이명 소리마다 원인이 다른 건지, 그러니까 어떤 원인일 때 이런 소리가 나는 건지. 네. 소리에 따라 원인이 다른 거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네. 다양한 소리가 나는데 왜 이제 복합 이명이 좀 힘드냐면요. 네. 이명이라는 거는 뇌기의 세포들의 아우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이제 소리를 듣는 이 감각신경이 모유 세포가 나 아파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아이고. 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한 주파수의 소리가 계속 나는 거는 적응이 되잖아요. 네네. 우리가 계속 똑같은 삐 하는 소리 나면 나중에 그 소리가 나는지도 모르고 생활하죠.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명 치료 중에 그 내가 들리는 소리의 주파수를 계속해서 듣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그 소리에 계속 노출이 되니까 적응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명에 적응하게 만드는 그런 치료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나 뭐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에는 약간 관대해지는 것 같은 효과랑 비슷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 치료법이 있는데 이런 복합 이명은 뭐 수시로 소리가 바뀌고 막 정신이 그쵸. 없기 때문에 치료도 힘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런 이명이 왜 생기는 걸까요, 선생님? 예. 이명은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박동성으로 오는 이명하고 박동성. 예, 비박동성으로 오는 이명으로 분류를 하는데 네. 박동성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고막의 소리, 그러니까 고막의 소리가 우리 혈관의 박동과 똑같은 소리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박동성 이명은 뭐 우리가 혈관 움직이는 소리, 그 심장 뛰는 소리 같은 소리가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오는 거. 근데 저는 그런 건 들어본 것 같아요. 실제로 심박동 소리를 들으셨겠죠. 어. 아니고 실제로 뭐 심박동 소리를 안 들었는데도 한 번씩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를 좀 세게 팠을 때 뭔가 이게 여기가 경련 같은 게 약간 미세한 그게 둥둥둥 이렇게 뛰는 느낌이 들 때가 네,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명이에요? 네. 그것도 이명의 저도 일종입니다. 이명이 네. 경험해본 적이 있군요. 그리고 이제 미세 근육의 경련 음.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악관절 질환이 있어가지고 그런가 나는 소리 이런 게 이제 박동성이고요. 네. 알으셨군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비박동성 이명은 이제 박동하고 관련 없이 네. 청각이 노화되는 거예요. 이제 청각이 노화돼서 이명이 계속 나오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약물, 네. 약의 중독, 그다음에 소음에 노출돼서, 그다음에 중이염이나 뇌의 청신경 종양, 청신경 종양 때문에 나중에 이명이 생겼는데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환에 의해서 오는 걸 우리 비박동성 이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노화에 의해서 오는 이명이 많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의외로 이명 환자의 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에 가장 많은 나이대가 언제일 것 같아요? 물어보시는 뉘앙스로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맞습니다. 네. 대부분 한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은 20대에서 50대가 많아요. 20대, 우리는 40대. 이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7, 80대는 의뢰 그냥 이명이 있는 거겠지라고 그냥 치료할 생각 안 하고 포기하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겠지만 20대에서 50대는 일하는데 예민하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려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통계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젊은 층의 이명의 원인은 뭐 과로나 스트레스 뭐 이런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명 젊은 층이 사무직 뭐 이런 분들은 과로,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많고요. 아유, 슬프다. 그 외에 이제 작업장의 소리, 작업하는 환경이 굉장히 소음이 많은 곳에 네네. 있는 노출돼 있는 직업인들은 또 이제 그런 소음이 이제 이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난청의 이야기랑도 약간 맥이 그렇죠.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명과 난청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명이 오면 난청이 올 수 있는 건가요? 예, 좋은 질문인데요. 이명이 있으면 반드시 난청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랑스에서 행해진 한 연구 결과를 보면 123명의 이명 환자 중에 네. 청력 검사를 했더니 네네. 단 한 명만 정상적인 청력이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명이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난청도 같이 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청력에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구나. 네. 그럼 이게 되게 심각한 건데요. 그러니까 청력에 손실이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냥 있는데 귀에서 소리가 들려. 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더 힘들까요? 난청이 힘들까요? 아니면은 저는 이명이 모르겠네요. 둘 다 힘들 것 같아요. 아니요, 이명이 훨씬 힘듭니다. 이명이 훨씬. 난청은 뭐 안 아니, 들으면 되니까. 좀 두려울 것 같아요. 내 귀가 아예 안 들리면 어떡하나 약간 이런 두려움이 예, 올 것 굉장한 같아요. 심도 난청이면 우울증이 옵니다. 네네.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장인어른도 난청이 아주 심하셔가지고요. 보청기를 이제 해드렸는데 네. 적응한다고 굉장히 힘드셨거든요. 왜 보청기를 적극적으로 해드렸냐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여러 번 대묻잖아요. 그러면 네네. 무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친구를 만나러 나가서도 대화 몇 마디 하다가 이제 자꾸 대묻게 되고 목소리 커지고 되게 짜증나니까 사람들 안 만나요. 그러다 보면 사회 활동도 줄어들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보청기를 해서 이제 적응을 하도록 만들어 드렸죠. 여러분은 지금 권혁성 원장의 한방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선생님. 그럼 병원에서 이명을 진단할 때 환자의 호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내 귀에 들려 이러면은 네. 이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이 아무 원인이 없는 네. 그러니까 우리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노인성, 뭐 그다음에 소음성 네네. 이런 이명이라면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박동성 이명이라든지 우리 고막에 문제가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막에 천공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검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진찰이 가능하군요. 그리고 또 뇌 청신경 종양 같은 경우에 네네. 이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MRI라는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해야 또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어떤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 검사를 통해서 먼저 감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이명이 그런 고막이나 염증성 질환이 없을 때 오는 이명이 사실은 치료가 또 더 어렵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유가 있으면 치료하기가 그쵸. 쉽잖아요. 그런데 없을 경우에는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라는 게 사실은 또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명이 치료가 조금 어려운가 봐요. 아까 네. 말씀하셨던 우리 이사님께서 뭐 대학병원도 가보고 한의원 치료도 오래 받으셨는데 네. 그 이명이 쉽게 잘 낫지 않는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이명도 그렇고 난청도 그렇고 돌발적으로 올 경우에는 네네. 초기에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3분의 1 정도는 계속해서 후유증이 남게 가는데 이명 또한 네네. 뭐 주변에 보면 뭐 이명 귀에 소리가 나요 치료해요 뭐 이러면서 광고 카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문에도 나오고. 네, 선생님 제가 또 놀랐던 게 그 난청 때도 제가 그 질문 드렸었잖아요. 한의원에서 난청 치료하는 게 약간은 생소하다.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이명으로 약간 검색을 해보니까 한의원 치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건 또 그만큼 치료가 의학적으로 해줄 게 없기 때문에 한의원에 많이 오게 되고요. 한의원에서 치료되는 조그만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논문들이 좀 나와 있고요. 네. 뭐 3개월 동안 침 치료와 약물 치료를 한 임상 케이스들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보고들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 조그만 변화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1년 이상 지난 그리고 굉장히 오래 고착화되어 있는 이명은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포가 노화에 의해서 생긴 이명은 우리가 아무리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거나 또 보약을 복용해서 세포를 회복시키고 개선시킨다고 해서 회복되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초기에 접근해서 치료하는 게 네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귀는 지난 시간에 신장과 관련이 있다고 네. 하셨었는데 네네, 제가 잘 맞습니다. 기억하고 있나요? 네네. 이명도 역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제 한 뭐 1개월 정도 같이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포인트에 이제 뭔 질문을 해야 되는지 이제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 이제 한방적으로 치료를 해서 좋아졌다라는 케이스들이 네. 뭐 내가 1년이 지났었는데 끄떡도 안 했었는데 치료하고 많이 없어졌어요. 이런 분들 물론 이제 그런 분도 좋아졌다가 다시 또 피곤하고 이러면서 나빠졌다고 네.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한의학적으로는 이 보호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네. 몸을 보한다. 보호해준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학적 개념으로는 질병에 대한 치료가 있지 보한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잖아요. 네네. 우리가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충분히 쉬세요. 네. 잘 드세요. 뭐 이런 것밖에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근데 한의학적으로는 보호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명 자체도 심기능이 약해져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크게 한의학적으로 분류하면 또는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화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만 딱 분류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한방에서는 허에서 오는 경우, 실증이라 그래서 이제 화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로 나눠서 치료를 해요. 네네. 실제적으로 임상에서도 그렇게 치료하고요. 그래서 이제 허에서 오는 게 이제 노인성 또는 오랫동안 손상에
그 소리에 이제 손상이 돼서 오는 노출돼서, 경우. 예. 그러나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니까. 네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군대에서 남자들이 총 쏘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빵 하고 터졌는데 귀가 삥 울렸는데 그때부터 평생 그 소리를 갖고 산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음파의 충격에 의해서 온 경우도 생각보다 치료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분들은 평생을 이제 총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고. 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지내게 되죠. 그래서 크게 그런 어떤 허증, 허약한 것과 그다음에 실증, 그런 어떤 화나 그런 스트레스에 의한 그런 것들로 대비하고요. 거기에 따른 치료를 적절하게 하는 게 한방적인 방법이라서 훨씬 지혜롭고 그리고 또 치료가 잘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보한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좀 이게 약간 다독다독 해주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렇죠. 몸을 좀 이롭게 한다, 네네. 회복시킨다 그런 느낌이 들죠. 네네. 약간 마음도 만져주는 느낌? 약간 그런 네네.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실증이라고 했을 때 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화라는 게 왜 그다음에 이런 질환들을 일으키냐면요.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활성산소가 배출이 된다.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산화시키거든요. 네.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포가 손상되게 되죠. 네. 그래서 여러 질환들이 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노화도 빨리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그렇게 바라보지만 한방적으로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기가 울체가 돼요. 한방에서. 울체. 예, 간의 기가 울체가 돼서 그러면 이 간이 울체가 되면 혈압이 오른다든지 한방에서는 간풍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서 질병을 일으키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명 증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런 화가 생겼을 때 이 화를 억제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냥 혈압약을 쓰는 게 아니고 네네. 해열제를 쓰는 게 아니고 간을 풀어주는 약이에요. 그거 좋은 약 있잖아요. 광고하는 거. 어떤 약이죠? 뭐 우르사.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약들도 한약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울체된 증상들을 이제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억간산이라는 그런 약들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약들이 우리 간을 풀어주기 때문에 소통이 되면서 화도 덜 나게 되고 스트레스 덜 풀리게 되는 그런 네네.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것 같은데 일단 이명이 왔으면 어쨌든 이제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아, 네. 이명은 한번 와서 초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초기에 치료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나면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제가 너무 많이 봤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꼭 치료할 때 이야기를 드립니다. 1년 이상, 2, 3년 된 분들에게 네. 대부분 그런 분들이 와서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병원 안 다녀본 데가 없거든요. 제가 다 다녀봤는데 병원에서 가서 스테로이드도 그다음에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한방에서는 또 소리 치료한다는 이명을 전문으로 한다는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고 한약도 드시고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네네. 근데 원장님한테 오시면 뭐 소개받아서 왔는데 나을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개월 정도 치료를 해보시지만 1년 이상 된 오래된 이명은 치료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전혀 반응이 없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꼭 설명을 해요. 솔직하게.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병의 치료는 꼭 그 증상이 없어져야만 치료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암 환자가 왔어요. 이 암 환자가 너무너무 아파서 그래 암에 대한 공포 때문에 왔으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암을 보죠. 그런데 의사들은 뭘 봐야 되냐면 그 환자의 암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암 때문에 와 있는 그 사람의 무너진 마음, 네네. 우울한 마음,
그 마음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환자가 들어올 때는 암이라는 병의 환자와 그 마음 때문에 손상된 그 마음을 가진 환자 두 환자가 온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치료란 이 두 가지를 다 치료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들은 평생 가져가야 되는 병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친구처럼 가야 되는. 네, 그렇죠. 사고를 당해서 음, 팔다리를 잃었다거나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이라면 그러면 그 병들을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네네. 바라보고 같이 갈 것인가. 음, 사실은 여기에 대한 치료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하고요. 음, 더 중요한 거는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네네네. 우리 병이 생기고 나면 힘들어지니까. 네. 그래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네. 이명의 가장 큰 적이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앞서 설명을 네네네. 드렸잖아요. 이제 대부분 모든 병의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다 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말처럼 쉽고 또 말처럼 지키기도 어려운 게 네. 과로 스트레스 하지 마세요라는 네, 그쵸. 거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노동이나 잠을 거의 자지 않으면서 하는 일이면 병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신호를 한 번씩 오는 이명이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험을 못 해보셨다 그랬는데 네네. 세게 팔 때만 한번 경험해봤다 그랬죠. 경험해보는 분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밤샘 근무를 하고 과로하고 났더니 삐 울리는 소리가 왔어. 이거는 내가 귀가 이제 아프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네. 경고를 주니까 이때는 내가 문제가 있구나. 쉬어줘야겠구나. 그럼요. 그래서 쉬고 그리고 잠도 충분히 자고 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노력도 하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네네.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탈수가 돼요. 네네. 이뇨작용 때문에. 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내가 마시는 커피량의 서너 배의 물은 꼭 마셔줘야 돼요. 수분 네, 보충을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뇨제나 그다음에 카페인, 그다음에 알코올 같은 성분의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네. 이명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줄이거나 그다음에 평상시에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많이 네네. 해줘야 된다는 것. 예. 그리고 이제 요즘 지하철 타고 다니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어폰 꽂고 그쵸. 음악 듣고 소음에 주변의 소리 듣기 싫어서 네. 끼고 지나다니죠. 이제 이런 분들이 이명, 난청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왜 듣다 보면 주변의 소리가 시끄러지기 때문에 볼륨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신경 써서 꼭 그렇게 끼고 나면 빼서 쉬어주는 역할들을 계속 네네. 반복하시라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데 결혼하셨죠? 네네. 결혼한 분들 같은 경우, 젊은 분들 같은 경우 한의학적으로는 신기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기능을 배설하는, 그러니까 신정을 배설을 많이 하게 되면 네. 신정이 배설돼서 신기가 약해집니다.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네. 신정을 배설한다라는 게 네. 그래서 성관계 이제 이런 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과도한 성생활. 음, 그래서 정액의 배출이 많이 되면 음, 왜 이제 옛날에 보면 뭐 너무 많은 그 성생활하고는 눈 시커멓게 다크서클 그리고 뭐 네네네. 이런 그림 네, 보셨잖아요. 헬스케져가지고. 네네. 그러면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신기가 상하게 되고 네. 그게 이제 이명난청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군요. 예, 한방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이제 방사과다라고 합니다. 방에서 개인적인 일을 많이 한다. 방사과다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한방에서는 또한 중요한 그런 이명난청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건강한 적당한 성생활.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너무 따뜻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마음을 만져준다. 네, 환자의 아픔과 그 네. 아픔으로 인한 상처받은 마음을 같이 만져준다. 이게 참 와닿았어요. 네. 그래 사실은 환자가 이제 저는 이제 진료를 하는 의사니까 환자가 병원에 찾아오게 되는 이유는 치료받아서 맞아요. 잖아요. 그런데 더 깊은 곳에 보면 맞아요, 맞아요.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보다는 얘기 좀 내 이런 들려주세요. 아픈 마음을 위로받기 원해요라는 맞아요. 마음이 사실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불치병인 것 알고 여기저기 다 다녀도 안 낫는다라고 알지만
그래도 이 선생님은 하고 찾아가는 그 깊은 내면 속에는 이분을 통해서라도 내가 조금은 위로를 받고 싶어요. 맞아요.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 오래 안 들어주시고 뭐 혼내듯이 말씀하시는 선생님들 간혹 계신데 그러면 병이 더 생기서 나오는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한국 의료의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네네네. 병원과 그런 수가의 구조, 그런 구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이 방송 들으시는 이명 환자들은 선생님한테 치료 받고 싶은 마음이 막 들 것 같아요. 예, 뭐 오시면 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어디로 가야 되나요? 주장남 한의원 어디로 가야 되나요? 네, 오시면 또 실망할 수 있고요. 네. 방송이랑 다르네. 네.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기술의 박송희 FD, 제작은 김미옥 PD였습니다.